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작은 천국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미주 한인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FSC 패밀리 세이버 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시는 이충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가정, 이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하신 단체가 FSC 센터 단체인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회복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 이충근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패밀리 세이버 센터 어떤 단체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패밀리 세이버 센터는 미주 내의 한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을 도와서 그들이 건강해지고 그들의 관계들이 향상되고 결국은 작은 천국이라고 하신 이 가정이 바르게 힘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죠. 결국 그 뭐 유니버설한 출치는 물론이고 로컬 교회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패밀리 세이버 센터. 이름은 누가 지셨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상의하다가 기도하면서 세이브하자. 예,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예, 이름 자체에 이 사역의 취지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FSC가 어떤 그 골, 미션을 갖고 사역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신문에서 이런 그 광고를 봤어요. 당신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크리스찬에게 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크리스찬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신은 왜 지속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본어겐 했고 그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는 성숙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분들은 어느 영역에서 딱 돼가지고 거기서 더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었죠. 제 안에 제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가졌던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갭이 있다는 거죠. 삶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좋았다,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그 변화되어 가는 지속적인 변화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좀 우리 모든 그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게 됐죠. 네 가지 사역 미션을 정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네 가지 사역 목적은 사역은 첫 번째는 전문 목회 상담에 포커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철치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의 사연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 어떤 멘탈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사님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영역은 다루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 정도는 다 이제 아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저희 센터가 영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부분이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정말 그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훈련받은 분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이 잘 그 오버랩 돼가지고 그 통합이 돼서 우리 그 주의 백성들을 잘 상담해드리고 교육시키면은 많은 그 진정과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의 목회를 돕는 그렇죠. 영향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교회를
돕는데 네. 저희들이 굉장히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교회가 건강해지는, 네네. 행복해지는. 예. 예, 예. 사실 뭐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다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 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정신 부분이나 신체 부분이나 좀 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 예. 패밀리 예, 세이버 예. 센터가 도와주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부분에만 잘 세워지면은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일부분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쪽 영역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제는 생각해야 될 그럼요. 그런 예.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동안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뭐 귀신에 들린 거다. 예. 단정해버리는 맞습니다. 시대가 예, 예, 있었다고 예, 그럴까요? 예. 그런 잘못된 그 신학도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우리가 분명히 있죠. 전인 부분이 귀신의 그건 아니에요. 사탄의 네. 데몬 포지션이 있는데 예. 그 구분이 잘 돼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네. 다 그쪽으로 몰아넣으면은 예.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각 교회, 특히 이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은 사이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맞습니다. 사역이 예, 예. FSC의 예. 주 사역의 하나가 네. 되겠네요.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네. 해주십시오. 저희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은 큰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아 세우기입니다. 자아 건강하게 자아를 다시 세워가는 네. 그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가 감정을 잘 다루는, 결국 그거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을 하죠. 네. 예, 감정을 잘 다뤄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네. 소통이 잘 되는, 요새 말로 그런 사람, 그런 개인으로 훈련시켜 드리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2가지를 통해서 부부의 릴레이션십을 향상시켜 드리는. 예.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그 부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왔었어요. 네. 교육도 시키고 예.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은 이미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부부의 릴레이션십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겠죠.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다시 디벨롭 시킨 게, 자아를 먼저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세워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들 어려우세요. 뭐 조금만 얘기가 돼도 예. 감정이 바로 그냥 충돌돼가지고,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그 정서라고 하는, 얼마나 그 패밀리의 정서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영역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를 잘 세워드리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화해 문제까지 다스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잘 다스려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빠르게 네. 어저스트 될 수 있는, 조정될 수 있는, 아주 바르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단계적으로. 이제, 그렇죠. 네. 예. 그 외에 이제 페어런팅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메리탈 카운셀링, 그러니까 결혼 전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예. 아버지 페어런팅이 있어요.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그 사회적인 흐름이 여성들이 굉장히 득세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굉장히 그 여성들이 활동이 많아졌어요. 네. 한 예로 어떤 교회에서 그 장학금을 주는데, 네.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명만 남자래요. 근데 그 1명도 그냥 여자가 다 일색이니까 한 네. 명을 세우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런 것만 봐도 학교 교육 또는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도조차 여성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추세에서 볼 때, 그 원인이 아버지들이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둔하다는 거죠. 네. 예,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아들한테 그 사랑하는 그런 표현과 그 느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남자들은 그런 거 표현하면은 뭔가 좀, 그 남성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위축돼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그쪽에 포커스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네. 결국,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니, 밖에서도 소통하는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잘 소통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훨씬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럼 남자들은 괜히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격지심 갖고 예. 뭐 이런 그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패런팅 그렇죠. 프로그램도 진행을 맞습니다. 하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가 생겼다는 건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 그렇죠. 관계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남편 예. 또 이 아내 두 사람의 각자의 자아를 회복해주는 맞습니다. 일부터 시작이 예, 예. 되는 거겠네요.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충 그러면 진행할 때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간이 있지요. 어떻게 진행해요? 자아 세우기는 8주를 저희가 네.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감정 훈련은 6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훈련은 10주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을 진짜 제대로 하면은 뭐 정말 최소한 6개월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맞춰가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간을 갖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이걸 하다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깨달으시고 알아서도 이렇게 네.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나 신앙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지만 뭐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너무나 많이 무너진 우리 자신의 자아상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 속에서 특히 보게 되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자아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그 첫발걸음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예, 돼요. 중요한 첫발걸음입니다. 예. 예, 예. 어떻게 그 자아 세우기에 참여한 분들 중에 기억에 좀 나는 분 있어요? 예, 자아 세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예. 뭐 굉장히 많이들 오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자매가 오셨는데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지금 그 본인 자아도 그렇고 완전히 우리말로 그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면은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예. 뭐 말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글로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자매님 오셨는데 재밌는 건 그분이 저희 센터 카드를 들고 1년을 들고 다니셨대요. 갈까 말까. 예. 1년을 들고 네. 다니시다가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예, 그러시고 저하고 상담 조금 하시고 자아 클래스 들어가셔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시고 네. 말로 표현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아가 많이 디벨롭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갖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중년기 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중년기 애들 그 공부 어느 정도 시키고 이거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예. 이때 이제 자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잘못하면 이제 빠지시죠. 내가 지금 who I am. 내가 누군가. 우울증 예, 겪게 맞습니다. 되고. 거기서 예. 이제 바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로 생각되면 바로 굴러 들어가기 시작하시죠. 우리 방송 오늘 보시는 분들에게 이 자아 세우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그 자아가 단단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것이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참 목사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른이 돼서 그게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근데 오히려 더 퇴보하는 네.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러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돼가는 도움을 네. 받지만 해야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예. 이런 그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런 도움을 받아서 예. 더 성숙하고 맞습니다. 신실하게 예. 신앙 생활을 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 파워가 있는데 네.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와서는 왜 골수가 안 쪼개지느냐? 이건 무슨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자아의 문제가 있다. 네. 그게 걸림돌이다. 그러면 풀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오면 신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 소장님은 뭐 소장님으로 호칭을 하지만 목사님 되시고 예. 그런데 일반 목회가 아니고 특별한 이제 예. 귀한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고, 네. 목회를 하셨고, 근데 또 목회를 하시면서 옛날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좀 운영하셨어요. 근데 제 주위에는 그 목사님, 신학생 이런 분들이 훨씬 제 삶에 기억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게 퀘스천은 뭐냐면은 설교하고 삶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PK로서 너무나 더 힘들었죠. 예.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이 왜 그런가? 그러면서 더 생각했던 게 인간이 뭔가 그 생각을 항상 사실은 굉장히 그 의문점으로 항상 갖고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처음에는 이제 많이 포커스를 가졌어요. 해석이 잘못돼서 이렇구나. 제가 이제 어느덧 지성이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포커스가 됐었는데 해석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적용이 안 된다면은 지식으로 남는다면은 그럼 적용이 왜 안 되는가? 이 영역을 이제 고민하다가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패스토럴 케어 카운셀링을 했어요. 네. 근데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같은 학교에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답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저는 다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 영역이 우리한테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학과 심리학이 이 인테그리티 된다고 통합이 돼야 되겠다. 이 영역이 이 장애물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항상 그대로 이 긴장 이 상태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겠구나. 결국 성숙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이 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심리학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신학, 즉 교회에서는 이 심리학을 또 이렇게 좀 소부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상호 보완이 돼야 되고 심리학이 맞습니다. 사용돼야 되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 부분은 이제 목사님들이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로이드나 칼 융 같은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유럽 쪽에. 근데 미국 심리학은 과학이거든요. 사이언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들, 어떤 비헤비어를 하는지는 그 요인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숙이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그 심리학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일 행복한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그래요? 사모님하고 같이 공부를. 그렇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같이 공부하시고 지금 또 사모님도 이런 상담 쪽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모님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 아내는 그 LA 카운티에 그 DCFS라고 하는 그러니까 Department Children Family Services라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Child Protection이라 그러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애들 잘못 키우면은 뭐 어뷰즈 한다든지 그렇죠. 뭐 때렸다든지 그러면 리포트 되면은 가서 인베스트 해가지고 뺏어가야 될 상황이면 이제 뺏어간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리니컬 소셜 워커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도 하고 그쪽 영역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본인 그 일하고 또 남는 시간들은 주말에 이제 교육하고 그럴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아주 좋죠. 같이 사역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죠. 두 분이 또 다 일단은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가정 사역인데 참 일반 목회도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그것도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예, 예. 이렇게 돕고 이끌어내는 사역이 이 가정 사역인데 왜 일반 목회보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예. 배경이 좀 있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들은 그 설교에 대한 네. 그게 참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이 사역을 전문 사역자로서 한 교회에서 한 5년 하다가 이제 외부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항상 제 마음 안에는 네. 야,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부담감,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항상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오셔서 제가 깊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심정, 예, 그 심정을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된다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네. 비율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이 예.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게 올라가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제가 참 주님 앞에서 좀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 교회의 목회만큼이나 예. 귀한 예. 사역이 바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알아주시니 되는데 감사하고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가 그래서 시작되신 것이 한 6, 7년 네. 되셨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6, 7년여 동안 예. 제가 한 4, 5년 전에 그렇죠. 그 목사님 사무실 한번 가서 예. 말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예. 그동안 많이 사역도 이제 자리를 잡고 예.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만나실 텐데 이제 가정 문제, 뭐 포괄적으로 이제 가정 문제 중에 요즘은 어떤 문제가 가장 좀 그 빈번하게 상담이 오고 많이 좀 다뤄지게 되나요? 네. 이제 표면적인 것을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나를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건 뭐 당연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유일한 가장 그 독특한 계명, 가장 좋은 그 훌륭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세워져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이 그렇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성숙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면은 분명히 어느 영역에 있어서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바르다면 이웃과의 관계, 결국 그 이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패밀리 관계에서 패밀리 시스템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 관계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또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된다든지 툭하면 그냥 그 감정 싸움이 난다든지 이 관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관계가 유아기 때 또 아주 베이비, 인펀트 그때 하고 조금 애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성장된 그런 뭐 6, 7, 8, 9, 10살 요때 요런 때 하고 청소년으로 넘어가서 이 관계 속에서 부모들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게 제일 이제 터지는 때가 이제 사춘기에서 한번 터지든지 사춘기에 착한 애들로 남는 애들이 컬리지 가서 드랍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를 잘 세우는 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관계를 잘 세우시는 분이 안에서 못 세운다. 이거는 좀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뭐 이제 목사님들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 그런 얘기들 잘하잖아요. 어떤 사모님은 강도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양면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도 그렇게 예, 경험이 있지만 그렇죠. 양면성을 너무 많이 갭을 예. 많이 보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일단 예. 하여튼 그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관계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그렇죠. 큰 원인이다. 예. 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한국의 그 군부대 해병대 안에서 네, 맞습니다. 총기 사고가 났던 내용도 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예. 혼자 왕따 당하는 왕따. 이런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예. 이제 원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진단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깨진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인간관계 불편을 가정 안에서 많이들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 네, 많지요. 오히려 다른데 사회나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냥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이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나 예.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깨진 관계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많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 FSG에는 가족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오는 분들은 빛을 좀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발견하신 들거든요. 거죠. 예. 예.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시면은 저는 소망을 드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대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소개. 예. 이제 본인들이 좋으시니까 나가서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소개를 통해서 이제 제일 많이 오시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애드버타이징이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를 소개하고 네. 뭐 크리스찬 그 방송에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칼럼 같은 거 하면서 예. 계속 그 도전 받으시고 오시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오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소개를 추천을 해주세요. 예. 오늘 사실은 이게 더 제일 많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좀 앞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소개해 주시고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오늘 방송 보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단체가 있구나 좀 아시고 우리 FSC에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고 목사님은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부분도 우리 그렇죠. 패밀리 세이버 센터가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한 6, 7년 동안 그 몇 분 정도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좀 다루게 되셨어요? 케이스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을 할 때 뭐 1000여 넘는 케이스. 그 부부 같은 경우는 한 400, 500 케이스 저희가 다뤄드린 것 같고 또 이제 훈련 시켜드린 분들도 이제 교회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훈련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들 한 200여 분 계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좀 이제 도전도 드리고 좀 길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그 가장 기억에 좀 남는 사례 한두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도 될까요?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부부 교육을 마치고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저질러 온 저의 이기적인 행동에 부끄러웠고 이런 나를 감싸주고 사랑해 주며 살아온 당신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아내요. 엄마라는 착각 속에 살아온 제가 부부 교육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나를 깨닫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해주길 바랬던 나를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준 당신.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기 바랬던 지난날 13년이라는 결혼 생활 중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려 준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당신과 살아갈 더 길고 긴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저 전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당연히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풀어가야 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잘 이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요즘처럼 바쁜 일과에 지쳐 집에 돌아와도 항상 기도와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에 매번 감동한답니다. 부부교육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깊은 반성과 기도 속에 저를 바로 세워주시고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열어주셨으며 제가 사랑하는 나의 평생 동반자 남편을 위해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10주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철없는 아내 때문에 고생 많던 우리 남편 고맙고 사랑해요. 철없던 아내가 쓰시군요. 예. 예. 그러한 변화들을 본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이렇게 또 기록으로 그렇죠. 남기셨네요. 예.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정도 다 평안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현장 속에서 있을 텐데 네. 이런 회복된 모습들을 좀 그리면서 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얼마나 좀 좋은 길이 될지 이 시간에 좀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지금 이런 분들처럼 그 훈련을 마치신 후에 그다음에 피드백은 어떻게 서로 좀 교류가 네, 저희 되고 있나요? 센터에서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적인 네.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 센터에서 서포트 그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참 마음 아픈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깊은 얘기가 나눠지고 서로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게 이제 사실 교회 네. 공동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깊은 얘기들을 서로가 나누고, 예. 이미 거기 나누셨으니까 서로 서포트가 되고, 네. 그분들도 나누고, 나도 나누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포트 그룹으로 다시 한번 도전되고, 그러시군요. 예, 서로가 이겼던 그런 간증들 쉬어하고 힘되고 또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시고, 예, 계속적인 이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외에도 전문가들이 함께 지금 그렇죠.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같이 동참을 하시는지. 예, 저희 센터의 소개해 주시죠. 임상 심리학자로 오랫동안 예, 우리 자녀들만 굉장히 많이 전문가로서 상담하신 분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목회 상담가들.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저도 그렇고 AAPC라는 게 있어요. 미주 목회자 카운슬러 연합회 총연합회거든요. 예. 거기에 저희 센터가 이제 인준을 받아서 예, 이제 저도 지금 계속 훈련 거의 끝 무렵에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슈퍼바이저로서 자격을 네. 예, 거의 지금 얻은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플러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신 닥터 런 해머라는 분이 저희들을 계속 슈퍼바이저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의 상담가들이 그분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AAPC라는 데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저희 센터도 그런 역량을 가져서 계속해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그렇군요. 예, 좋은 이 센터로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목회 상담가들이 저희 안에 있고 소셜 워커, 클리니컬 소셜 워커 있고 예. 지속적으로 예, 계속 그렇죠. 관계를 가질 수 예, 있게.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아까 편지를 쓰신 분처럼 좋은 결과 많이 있진 않잖아요. 하시면서 네. 사역이나 아니면 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뭐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어려운 점은 참 안타깝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참 어려움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닌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프로세싱이라는 거를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쭉 지속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끝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급하셔가지고 점프하셔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시길 뭔가 결과가 나오길 예. 바라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예. 프로세싱을 거치셔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내를 가지시고 네. 함께 뒹굴고 해서 이게 풀어지시기에 좀 그런 부분의 어떤 생각들이 근데 그거는 그 우리 시니어 패스터들도 좀 그런 인내심이 좀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센터에서 프로세싱을 가지고 프로세싱은 때로는 좀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그 참 이해들, 어떤 그 지식의 좀 전환들이 좀 예. 인식의 전환들이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글쎄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 민족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뭔지 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장 전문적인 부분인데 야 이제 전문 기관에 맡겼으니까 뭐 빨리 뭔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물론 저희가 다 하는 분명히 아니에요. 네. 저희가 다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계속 서포트하고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은 뭐 거의 회복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졸업장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맞습니다.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치유와 또 회복이 그렇죠. 일어나는 그렇게 좀 인내하는 것이 또한 우리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자아상을 새롭게 세워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주말에 그 하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주말에 이제 그 자아 프로그램도 물론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 잘 다뤄가는 그 훈련, 그런 훈련들. 그건 늘 등록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 늘 계속 등록을 받죠. 네. 그래서 그룹이 모아지면은 계속 그 그룹이 만들어져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그룹들하고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 그룹이 계속 또 만들어져서 시작하고. 주말에 보통 한 4개, 5개 그룹들이 계속 이렇게 러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센터 안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지역 교회와 계속 연계를 이제 가지실 텐데.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연결되는 고리 같은 것들은 좀.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굉장히 참 깊이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저희 센터 계획 중에 하나지요. 교회에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정착이 돼서 그 성경 공부 훈련과 함께 이게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아주 철저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 안에 이 영역은 사실 많이 그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마치셔도 종교적인 훈련은 많이 되셨는데 실제 삶을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게 우리 보통 훈련 다 마치시고 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거든요. 요 영역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이건 금상첨화가 아닌가. 혹시 지금까지 어떤 아닌 교회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된 케이스들이 케이스들이 있죠. 제가 교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교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면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필요성을 느끼시거든요. 현장 목회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그 프로그램과 사역자들이 함께 지역교회와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교회에서는 그 뭐 내적 치유다, 이너 힐링이다, 아니면 어떤 뭐 중보 기도다,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뭐 평일이든 아니면 주일 오후든 이런 실제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원하시는 교회들이 예, 어떻게 예, 예. 그 소장님과 연결이 좀 예.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시니어 패스터, 그러니까 담임 시니어 목사님. 패스터 담임 예. 목사님하고 긴밀한 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네. 상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가장 형편에 맞게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잘 그 접목이 될 수 있게 목사님하고 긴밀한 얘기를 통해서 교회에 잘 정착이 되면은 그 정착이 되면서 그분들 중에 그 성도님들 중에 훈련이 되어 가는 분들이 꼭 생기세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차지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그 한 부서로서 잘 그 정착이 되면은 가장 바람직하지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기관은 기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가 그렇죠. 아니라 함께 예, 예, 예. 한 예, 사람이 함께. 그 살아나는 예. 그 기쁨에 동참이 되면 맞습니다. 너무 좋겠다 생각이 할렐루야. 듭니다. 예, 너무 좋죠. 예. 우리 그 CTS는 지금 미 전국에서 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패밀리 세이버 센터는 이곳 LA 지역에 있는데 타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그 한계가 있어서 너무 참 그 가슴이 아프고 네. 예, 그랬을 때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전화를 주시면은 네. 어떤 요건을 저희 서로 충족이 돼서 저희가 전화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계속적인 그 요청이 있으시면은 저희 안에 전화로 상담하는 그 디파트먼을 하나 딱 만들어서 예. 지속해서 좀 해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예, 그 홈페이지도 잘 운영이 되고 계신데 혹시 그 네.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만나실 수도 있을까요? 강의는 그 좀 어려워. 왜냐하면은 어. 개인적인 그 얘기들을 하셔서 예. 강의 전체가 동영상으로 가는 건 어렵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강의를 요약해서 해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은 예,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예. 앞으로 소장님이 좀 저기 뉴욕에도 좀 가시고 달라스에도 가시고 가서 그 예. 지역에 이런 그 예, 예. 연결되는 지부들이 좀 세워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인도하심이 있겠죠. 예, 예. 패밀리 세이버 센터.org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어느새 뭐 시간이 또 벌써 많이 됐는데요. 예. 앞으로 소장님 지난 6, 7년 이렇게 복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과 또 이 사역의 비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앞으로 저희가 긴 시간 안에서 하고 싶은 게 그 연령대에 맞는 교회 교육 안의 프로그램. 네. 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앞으로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교육부가 어떻게 잘 돼 있나를 이제 교회에서 저기 쇼핑할 때 네네. 그쪽을 많이 그게 주로 우선적으로 봤거든요. 늘 봤죠. 근데 예. 이제는 앞으로 그 경향이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쪽으로 지금 선회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그런 맥락에서 자녀들도 그 교회 안에서 교육이 되는 예, 그런 그 프로그램을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그게 실제로 프로그램화 될 수 있게 교재와 함께 예. 예, 그거를 지금 준비해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우리 미주 안에서 이 형편에 맞게 우리 문화 안에 맞게 예. 예, 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하고 계속적인 어떤 네트워킹이 잘 되는 것은 뭐 예, 계속 저희가 예, 예,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귀한 사역이 좀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예. 저희 CTS도 함께 동참해서 아유. 이 사역을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 감사하죠.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